유닛 58입니다.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 형태인데, 이제 주의를 한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하나는 이제 수동태 구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제가 주절의 동사하고 다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을 만들 때 앞에 있는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주절의 주어하고 주어가 동일한지 확인,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동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동태 구조였을 때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걸 being PP 형태로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being을 생략하고 누구만 남긴다? 과거 분사만 남기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사의 시제가 서로 다르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의 시제가 항상 하나 더 앞서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제가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는 형태로, 어떤 형태로 분사구문을 만든다? having PP 형태로 완료형의 분사구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결국 완료형 분사구문은 주절의 동사보다 애가 시제가 하나 더 앞서 있구나. 자, 그것만 잘 기억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접속사 그리고 주절의 주어하고 같은지 확인하는 작업은 당연히 하죠.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같은지, 시제가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수동태 구조니까 어떻게 만든다? treated with care. 그래서 being을 생략한 채로. 그래서 다루어지는 수동의 개념의 과거 분사로. 그 다음에 접속사 because, 주절과 동일한 주어 it,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보세요. is gaining하고 appeared, 시제가 다르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완료형의 분사구문 어떻게? having appeared. 아주 유명한 영화에 등장을 했어서 그 등장을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접속사 뒤에 주어가 같은지 확인하는 거, 주어 확인하는 거 하나죠. 두 번째 시제가 같은지 다른. 지금처럼 시제가 같다. 그럼 어떻게? 원래는 being unable 형태지만 being을 지우고 누구만? unable. 이때는 이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남아있는 형태의 분사구문이 됩니다. 이것도 분사구문이라고 보는 거죠. 형용사만 남아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접속사 주어 동일한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시제가 failed 하고 그 다음에 had prepared, 이제 시제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완료형으로 써야 되겠는데, 이때 부정은 나왔으니 이제 분사보다 앞에 항상 위치하죠. 그래서 not having prepared,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콤마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as 다음에 it was written, 수동태 구조죠. had, 시제가 같죠. 과거. 그러면 이제 요럴 때는 이제 문장 뒤에서 연결되는 분사구문은 콤마로 문장을 구별해서 접속사 주어 지우고, being written 아니고 누구만 남긴다? written with caution, 이렇게 남겨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뒤에 수식 구조를 뒤에 넣었는데 그런 거 가볍게 보고, 그 다음에 6번은요 after 접속사 주어 동일한지, 그리고 나서 had unpacked 과거 완료, found는 과거, 시제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완료형으로. 그러면 having unpacked. 그래서 완료형의 분사구문으로 만들어주자. 7번도 접속사 주절과 동일한 주어, 근데 시제가 had been asked. 여기서 잘 중요한 건 이제 시제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완료형으로 쓰는데 been asked라고 수동태 구조가 되죠. 그럼 이거를 자칫 실수를 해서 having asked라고 이렇게 능동 구조로 그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수동태 구조로 having been asked. 자, 근데 여기서 이 수동태 구조는 having been을 생략하고 누구만 남길 수 있다? 과거 분사만 남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빈칸의 어떤 개수에 따라서 asked 과거 분사만 남기거나 또는 having been asked 전체를 다 써주거나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8번 접속사 주어 그리고 was라는 비동사, 과거 동일한 시제다. 그러면 being certain이 아니고 누구만 남긴다? certain이라는 형용사만 남기는 형태의 분사구문도 쓴다. 요거 이제 학교 내신에서 나올 가능성은 크게 없지만 일단 형태는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9번에서는 since 그리고 주어.
그리고 hadn't expected 과거 완료, wasn't 과거, 시제가 다르다 완료형으로. 근데 누가 있어요? not이 있으니까 부정어 not은 분사보다 앞에. 그래서 not having expected 라고 완료형의 분사구문을 만들어주자. 그 다음에 10번도 보면 because 주어가 동일한 주어, 그리고 was하고 didn't lose 시제가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는 이 was를 being, 근데 요거를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형용사가 남았었던 certain이 남았던 요 형태하고 같이 얘도 지금 보호니까, 그래서 명사인 a professional figure skater만 남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이제 이게 분사구문의 형태로 다 생략된 구조구나, 그 정도 형태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법 형태로 이제 누가 지금 빈칸에 적절할지. 결국은 지금도 보면 이 11번 같은 구조에서는 live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의 과거분사만 남는 거는 무조건 일단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before 전에, 그 이전에 시간이 can speak보다 앞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제 살았었기 때문에 해서 완료형의 분사구문으로 having lived. 12번은 catching은 능동이고 caught 과거분사 수동이죠. 그럼 뒤에 목적 없다. 이것만 봐도 그렇죠? caught 과거분사다. 수동태 구조예요. 그러니까 능동 수동을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엔요. 자, breakfast라는 목적. 그럼 eaten. 이거는 과거분사가 남았다는 건 결국 뭐예요? 수동이잖아. 그죠? 목적어를 못 데리고 나오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단은 뭐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어 eating 하면 이제 아침 식사를 먼저 먹고 나서 그 후에 내가 준비를 했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완료형으로 썼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서도 seen이라는 녀석이 과거분사잖아. 그죠? 그럼 수동태 구조가 되죠. 그러면 move라는 목적어 못 데리고 올 거고. 그래서 결국은 영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having see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사 뒤에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의 모양이 ing냐 과거분사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뭐예요? 과거분사 washed가 되겠죠. 결국은 동사 뒤에 존재하는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능동과 수동의 판단을 생각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16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구문을 알고 있으면 쌤이 수업 때 어법과 구문을 강조하는 이유가 보세요. 우리가 뭐뭐 덮여있다 be covered with라는 수동태 구조죠. 뒤에 with가 목적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자마자 covere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도 보세요. 이제 그 분사구문의 형태를 판단하는데 이때 having treated, treat은 뭐죠? 다루고 처리하다, 치료하다.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properly. 부사, 즉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무조건 그 앞에 구조가 수동태였을 것이다. 그래서 having been treated. 18번 같은 경우는 a tough question, 목적어 존재하죠. 인터뷰에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이 ask라는 동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법이 중요한 이유가 A에게 B를 물어보다죠. A에게 B를. 목적어를 두 개 갖는 동사어법이 되죠. 그래서 지금 having asked가 되면 주어인 ben이 뭐예요? 면접을 하는데 자기가 면접을 하는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자기가 물은 거죠. 자기가 묻고 자기가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고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죠.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헷갈린다. 그게 아니라 ask라는 동사의 어법을 알면 되잖아. ask는 A에게 B를 물어보다. 목적어를 두 개 갖는 동사. 그걸 기억하면 목적어를 두 개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있어요. ask가 A라는 사람에게 B를 물어보다. 그럼 이게 ben이라는 주어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요? B. 어려운 질문을. 수동태 구조 뒤에 목적어가 하나 더 남는다라는, 이게 수동태 할 때도 우리가 많이 했던 구조고. 그래서 동사어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자마자 누구겠어요? exhausted가 되겠죠. 왜? 목적어가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접속사 when 뒤에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의 모양이 ing냐 과거분사냐. 당연히 누굴 쓸까? 과거분사 써야지. 왜? 뒤에 목적 없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구조다? 수동태 구조다라는 것이. 그래서 청소년들이 괴로워할 때 주어는 이제 adolescents라는 청소년들 they가 됩니다. 그래서 when they are distressed. 아주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시험 영어에서는 시간이 사실은 점수를 많이 결정을 하죠. 특히나 모의고사에 보면. 그래서 이런 능동과 수동이나 구조를 가지고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은 문제를 푸는 시간을 아끼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동사라든지 ask처럼 목적어를 2개를 데리고 다녀서 수동태 뒤에도 목적어 하나 남을 수 있는 구조의 어법의 동사들, 그런 것들만 따로 정리해두면 크게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주의해야 할 분사구문의 형태 학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